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정말 저항하는 300여 명의 검사들이 정말 공개적으로 일종의 사퇴질을 했습니다. 장관에게.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미애가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개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자 하는 그게 바로 개혁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의 개혁, 그게 금융실명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금융실명제 하니까 나라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면서 부패가 줄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덩큼 갈 수가 있었죠. 그죠? 또 개혁 뭐가 있습니까? 변호사 수 늘리자, 로스쿨 하자, 이래가지고 그 결실로 지금 우리 변호사가 많아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편리해졌습니까? 그죠? 답답할 필요 없이 내가 약자라도. 그래서 개혁을 평가할 때는 그 개혁이 얼마나 국민에게 더 행복을 가져왔느냐 하는 그런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죠? 그게 진짜 개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혁을 빙자한 사기일 수도 있어요. 개혁이라고 그럴 듯 하면서 사실은 실속 처리는 그것에 될 수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들고 나온 검찰 개혁이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후자예요. 일종의 사기예요.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우선 우리 검사 300여 명, 그 젊은 사람들이, 그죠? 참, 공개적으로 장관에게 반발하는, 지금 인사권을 들고 칼로 막 휘두르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거, 사실 참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죠. 참 하기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300명이 저 정도 그냥 공개적으로 나왔으면은, 그거에 5배, 7배, 예? 가 사실은 속에서 허구로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가 생겨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갖다 걸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기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선 검찰의 본질이 뭐냐를 우선 봐야 됩니다. 검찰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전문직이죠. 그죠? 소위 법률가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의사하고 변호사, 이 법률가가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전문직 아닙니까? 왜? 학교도 오래 다녀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또 수련에 오랜 기간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죠? 10년씩 해야지 그래도 변호사입니다 하고 명함 내놓을 수 있고, 의사입니다 하고 명함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하는 일은 비슷해요.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법률가, 검사는 사회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죠. 그죠? 범죄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말이죠. 검사하고 의사가 전부 다 독특한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립종합병원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의사라는 학문 자체가, 전문 분야 자체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이론과 논리와 수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다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전부 다 닦은, 실무에서 닦은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다 항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하면은 종합병원이라 그러면 믿는 이유가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견제와 균형과 체크와 밸런스와 그 다음에 검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최선의 그 소위 직업적인 전문 직업인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여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국립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그냥 몇 개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직이라는 것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형사법에 관련된 모든 케이스들이 있고 이론이 있고 원칙이 있고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립병원 탓지 않았듯이 검찰도 버려두면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버려두면. 그런데 우리가 국립병원을 개혁하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검찰은 왜 개혁하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검찰만큼 편리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정적을 잡아 넣어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핵심들을 유혹해가지고 이것들을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인사권을 가진 정권이 봐달라고 하는데 그거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정권에 협력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검찰의 개혁은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설치지 않으면은 검찰은 자정적으로. 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기본 그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부패하는 공무원은 어디나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원칙과 그게 있고 수많은 눈들이 있고 수많은 판례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버려두면 굴러가게 되는데 우리는 검찰을 정권들이 써먹고 그래서 일부는 정권의 주구가 된 검찰 간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찰의 독립을 막는 방해하는 제일 주인공이 누구냐면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검찰을 법무부의 예속에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해야 될 것인가. 얼핏 보면은 검찰이라고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지 마음대로 날질 것 같으니까 뭔가 이 감독기관이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탐대실이라는 이론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유럽의 46개 국가 중에서 65%에 달하는 28개 국가가 아예 법무부가 검찰에 관여를 못한다. 인사권 자체도 뺏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국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듯이 물론 명령권자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해서 그 명문화 법률로 검찰의 독립을 갖다 규정한 나라가 28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그런 선진국들도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는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영국이 본데 불문법 국가니까 불문법으로 그런 걸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예 검찰이 전부 법무부 소속입니다. 미국은 제도가 법무장관 밑에 그냥 지방 검사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지역 검사장들을 그 개별 사건이나 이런 데도 절대 관여 못하도록 하는 전통이 서가지고 올해인가요? 금년철에 법무장관이 좀 시도하다가 야한 법석이 나고 사표 던지고 해가 스톱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그런 제도이지만 관습법으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왔어요. 우리 다 그게 진짜로 진정한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인사와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자체적으로 진정한 프로페셔널 조직으로 두는 그런 나는 개혁을 하는 줄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추미애가 하는 거는 검찰을 더 충실한 권력의 주구로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 했던 친구들 다 인사권에가 다 좌천시키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은 2번이나 이제는 직무감찰까지 한다 그러고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제일 검찰의 정신에 추천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하다가 지금 윤석열이 잡으려고 정권에 무조건 충고하는 검찰 만들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하면서 말로는 검찰 개혁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도 꽤 먹고 정말 한 40-50년 동안 정권과 정부를 보고 저는 또 외국에서도 보고 저는 또 저 자신이 법률가입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역질을 하는 법무장관은 저는 제가 뭐 옛날에 공부하고 뭐 또 보면서 세계의 사례들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면서 말로는 검찰 개혁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장검사라는 친구가 검사장을 갖다가 공식 회의하면서 6톤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이 순간 뭘 믿고 했겠습니까? 이 정권은 정권에 충성하는 놈은 무조건 봐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즉, 개혁이라는 것은 사회를 더 풍요하게 하거나, 더 정의롭게 하거나, 더 편안하게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일은 정권 말 안 듣는다고 온갖 정말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사방에서 몰아내면서 이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고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국민을 정말 바지저고리로 봐도 분수가 있지. 입으로는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권의 죽으로 만드는 온갖 공작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대상이 된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마치 국립중앙병원같이 되도록 운영하는 그게 검찰의 개혁입니다. 자기들의 프로페셔널 윤리와 양심과 원칙과 거기에 맞게 이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버려두고 물론 제도적인 거 이런 거야 물론 새로운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마치 의사가 수술을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미쳐서 하게끔 그리고 지식과 전문성에 맞춰서 하게끔 최대한도로 자유를 주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검찰의 개혁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모를 당하는 것이 사실 과거의 한 잘못들 권력에 붙어서 출세를 하려고 했던 그런 선배 검사들의 잘못에 그 화를 지금 후배들이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도로 배제시켜주는 그것이 검찰의 개혁이다. 여기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그것만이 목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는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국민에게. 그렇게 중요한 검찰을 권력의 죽으로 더 확실한 죽으로 만드는 작업을 뻔뻔한 얼굴로 마구마구 당당하게 무엇인가 개혁하는 것이 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